안녕하세요. 엔지니어스 초이스입니다. 본 채널은 개인 학습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노뎁의 사업 현황, 재무제표 등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노뎁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1위 기업으로 관련 업종과 공무원들에게는 확고한 브랜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기 위해 이노뎁의 사업 현황을 찾아봤습니다. 2020년도 주요 사업을 보면 서울시 서대문구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용역, 그리고 충청도 천안 아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대상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사업이 많았습니다. 19년도 사업을 보면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 영상감시 시스템, 그리고 진천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이제 제주도 CCTV 관제센터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확실히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영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관심 있게 봐야 될 점은 2019년도까지의 사업에는 주로 이제 영상 감시 시스템, 주차 관제 시스템 등의 이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 보셨던 2020년도 그 페이지부터는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 주도의 스마트 시티 사업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보호예수 기간 및 물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6월에 상장된 회사이기 때문에 보호예수 기간이 언제 풀리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호예수가 풀린 주식이 한꺼번에 매도되어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으니 상장된 지 6개월 이내의 회사는 반드시 보호예수 기간과 물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노뎁은 21년 6월 18일 상장을 하였고 보호예수 기간이 6개월인 주식은 종료일이 21년 12월 17일이어서 보호예수가 이제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주 조합 3% 정도만 이제 보호 예수 1년이 걸려 있고 나머지는 다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장 당시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보면 마찬가지로 확약 기간이 모두 지나 의무 보유가 해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호 예수 관련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 발췌하였습니다. 이제 뉴스토마토에 따르면은 이노뎁은 자사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에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더라도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해명하자 그 당시 주가가 급등하였다고 합니다. 보유한 주식에 대해 단 한 주도 매각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회사의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말 매각을 안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 표는 최대 주주 보유 주식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인데 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인 2021년 12월 17일 이후 최대 주주 중 주식을 매각한 사례는 21년 12월 18일 이재석 씨 거래만 확인됩니다. 이분이 특수관계자인지 정확하진 않으나 매도한 수량이 5,000주여서 많지 않은 수량입니다. 이성진 대표 및 특수관계자들은 기사 내용과 같이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매출 분석표를 보면 제품, 상품, 용역, 임대료로 구분되는데 이제 제품의 비중이 거의 97%, 98% 이상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매출들은 생략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영상인식 분야와 데이터 플랫폼 분야 모두 이제 매출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자료는 3분기까지만 합산된 내용이어가지고 4분기 매출 자료가 나와야 이제 최종 실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데이터 플랫폼 실적은 3분기까지만 이제 나온 자료인데 이미 작년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단순 솔루션 판매보다 플랫폼 사업이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 상태표를 보면 자산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부채는 2019년 기점으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본이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하였고 21년에는 상장을 통해 자본 총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유동자산의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비율이 445.27%로 우수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200%를 넘으면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눈 부채 비율은 26.73%밖에 안 되는 매우 우수한 상태입니다. 재무는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21년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노뎁에 따르면 21년도에 메타버스 등 신사업을 대비해 연구 인력을 확충하면서 인력 비용을 21년도 3분기에 반영하여 손실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1년도 자료는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3분기까지의 실적만 합산한 결과라고 해도 이 20년도 대비 이제 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너무 저조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노뎁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1분기에 투자계획 수립 및 검토를 진행하여 투자 검토 완료 및 실제 집행은 4분기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프로젝트가 상반기에 시작되어도 매출 인식은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주요 매출처가 공공기관으로 이루어진 이노뎁은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노뎁의 해명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올해 3분기 분기 보고서의 포괄손익 계산서를 이용해서 작년 4분기 매출 실적을 구해봤습니다. 이제 증권사 리포트나 네이버 금융 등에도 작년 4분기 실적 자료가 없어서 직접 계산을 하였습니다. 작년 3분기 이제 누적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공시자료에 발췌해서 이제 2020년 전체 실적 총계에서 빼가지고 4분기 실적을 구하였습니다. 정말로 4분기에 실적이 이제 집중돼서 발생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도 3분기까지는 실적이 이제 적자 상태인데 4분기에 과연 얼마를 벌어들여야 작년과 동일한 실적을 벌 수 있을까 계산해 봤습니다. 이제 매출액은 303억 원, 영업이익은 90억 원, 당기순이익은 85억을 벌어야 작년과 이제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노뎁이 4분기 얼마만큼의 실적을 거둬들일지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한 상황입니다. 추후 실적 공시가 나오면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포괄 손익 계산서를 보시면은 이제 이노뎁이 작년과 대비하여 어느 항목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과 작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은 매출액, 매출 원가,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에서 20년 대비 21년 50억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판관비 하위 항목인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 이제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판관비에는 직원 급여 및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노뎁의 주장대로 신사업을 위한 인력 채용을 위해 이제 판관비를 많이 쓰게 된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내역을 살펴보니 이제 급여만 한 15억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뭐 복리후생비 및 기타 비용들이 이제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경상연구 개발비도 15억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이노뎁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노뎁의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영업이익률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노뎁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은 입찰을 하여 사업을 발주하기 때문에 이노뎁이 영업이익률을 높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그리고 이노뎁의 사업 규모가 그 시장에서 얼마나 커질 수 있을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스마트 시티 사업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방침입니다. 20년도 5월 19일 발표된 이제 국토교통부 제3차 스마트 시티 종합계획을 보면은 매년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며 그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산을 보면은 2019년도에 이제 추경을 포함해서 165억 원의 예산이 포함되었었고
이제 20년도에서 22년도까지 이제 64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이후부터는 20만 명 이하 소도시 지자체로도 스마트 시티 사업을 확장시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7월 19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20년도 선정된 30곳의 지자체에 신규 29개의 지자체를 추경 예산을 통해 추가 선정을 해서 총 59곳의 통합 플랫폼 사업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19년도에 이어서 20년도에도 추경을 통해 매년 스마트 시티 사업의 속도를 이제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리고 21년 11월 8일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22년부터 지역 거점 스마트 시티 조성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2년부터 매년 4개 도시를 선정해서 사업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25년도까지 16개소를 선정하고 선정된 도시는 3년간 최대 240억 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정부 정책의 방향이 스마트 시티 사업 확대이니 이제 인노대배 시장 파이는 안정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퍼와 EPS 구하는 공식은 중요한 부분이니 다시 적어 놓았습니다. 네이버 증권을 보니 20년도 EPS는 911원, 퍼는 20.75배였습니다. 그런데 20년도 12월 기준 자료 이후에 이제 업데이트된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를 못해서 직접 퍼를 계산해 봤습니다. 20년도 3분기부터 21년도 3분기까지의 실적을 기반으로 대략적인 이제 단기 순이익을 계산을 하였고, 이를 총 주식수로 나눠서 이제 EPS를 구하였습니다. 이후 현재 주가의 EPS를 나눠서 이제 퍼를 구하였습니다. EPS는 286원, 그리고 퍼는 66배 정도입니다. 20년도 12월 기준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퍼가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21년도 당기 순이익이 3분기까지 이제 적자 상태였는데 메타버스 관련주로 언급이 되다 보니까 높은 주가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1년도에는 신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았기 때문에 20년도 이상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을지는 이제 미지수입니다. 현재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아직은 고평가된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인노대분 분명 스마트 시티 사업을 통해 매출도 상승하고 메타버스 사업도 시행하며 성장할 회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매출 외에 민간 시장에서는 아직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플랜이 뚜렷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제 메타버스 사업도 스마트 시티 플랫폼 사업과 엮여서 소규모로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따라서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 급격한 성장이 일어날 것처럼 전달되는 매체들에 대해서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